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저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통계가 가능한 전 세계 180개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참고하신다면 대장암 걱정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의 제목은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이 세 가지로 대장암 걱정하지 마세요 입니다. 세계 대장암 발병률을 보면 한국이 1위입니다. 전 세계 통계가 가능한 180개국을 통계를 냈을 때 10만 명당 45명이 발병합니다. 세계 평균은 17명, 아시아 평균은 13명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암 중에서 갑상선, 폐, 위, 대장 이 네 가지 암이 거의 비슷하게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대장암이 현재는 2위 정도 되는데요. 조만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수련받을 30년 전만 해도 대장암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장암의 원인으로 유전성의 약 5%, 나머지 대부분은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식습관을 고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간단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의하면 대장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논문을 소개할 겁니다. 이 논문은 식사, 붉은 고기 가공육과 대장암과의 관계 연구입니다. 사실 이 고기와 대장암 사이에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관계성이 정립이 된 그런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약 5년 동안 40에서 69세 남녀 17만 명, 굉장히 많죠. 6년 동안 추적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 가공육 섭취량 그리고 음주량 이것과 대장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입니다. 17만 명 중에서 2609건의 대장암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의 결론입니다. 하루 평균 76g의 적색육, 이런 붉은 고기죠. 가공육, 햄, 소세지, 베이컨, 가공육입니다. 21g 섭취자에 비해서 대장암 발병률이 20%가 상승했다. 증명된 것이 20%고 실제로는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먹더라도 섬유질을 많이 섭취한 경우는 14%가 낮았습니다. 이 섬유질이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알코올을 하루 10g 더 섭취할 때마다 8%씩 증가했다. 20g을 섭취하면 16%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선, 가금류, 치즈, 과일, 차, 커피 이것은 위험도를 올리지 않았다. 이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십자가 채소, 엽록소 요거트, 암 억제 식품입니다. 이것과 튀긴 고기를 함께 먹었을 때 과연 암 억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연구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및 의대연합 연구이고 16명으로 이제 나누어서 했는데요. 숫자가 적죠. 4주간 고기 요리를 섭취했는데 고온 요리를 먹은 사람, 저온 요리를 먹은 사람 나누었습니다. 고온 요리는 후라이팬에 튀기거나 불에 직접 구운 그런 요리고, 저온 요리는 이 물에 넣어서 국으로 끓인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을 비교한 것이고, 또 고온 요리만 먹은 그 사람과 고온 요리를 먹을 때 이 아까 말했던 십자가 채소, 엽록소 요거트 이런 암 억제 식품을 함께 먹었을 때 암 억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4주간 먹고 소변, 대변, 대장 점막 샘플을 채취해서 돌연변이 위험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이 발암물질입니다. 좋은 요리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수준, 하지만 고온 요리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고온 요리는 소변, 대변에서 돌연변이 위험도가 저온 요리에 비해서 3배 높게 나왔고, 고온 요리군과 고온 요리의 암 억제 식품을 함께 먹은 사람에 비해서 돌연변이 위험도가 2.5배 높게 나왔습니다. 대장 점막 DNA 손상은 고온 요리와 암 억제 식품, 이런 십자가 채소, 요거트, 엽록소, 이런 암 억제 식품을 함께 먹은 사람은 고온 요리만 먹은 사람에 비해서 DNA 손상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온 요리를 했을 때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벤조피렌 같은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연구 결과를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후라이팬에 고기를 튀겨서 하거나 불에 직접 구워서 그 요리를 하면 이렇게 국에 끓여서 한 요리에 비해서 3배 정도 돌연변이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고온 요리 단독으로 먹은 군과 이런 십자가 채소, 엽록소, 알약, 그리고 요거트, 이런 암 억제 식품과 고온 요리를 함께 먹은 사람에 비해서 이 고온 요리 단독으로 먹은 사람이 약 2.5배 돌연변이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 논문에서 말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이 발암물질은 200도 이상 고온 요리할 때 많이 생성됩니다. 여기 후라이팬에 굽거나 또는 불에 직접 구울 때 200도 이상의 고온 요리일 때 많이 생성되고, 이렇게 찜 또는 국으로 끓이거나 이럴 때는 별로 생성이 안 됩니다. HCA,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20종 이상이 발견이 되었고, 대장암, 간암, 위암, 유방암, 유발물질로 2A군, 1군은 아니고 2A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나 생선을 삶거나 찜 요리, 이런 요리를 하면, 저온 요리를 하면 약 97%까지 생성이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 불보다는 중불, 150도 이하로, 이렇게 찜이나 국 요리를 하면 150도 이하로 되기 때문에 가급적 삶거나 찜으로 요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HCA 섭취 원인을 통계로 조사했는데요. 전체 연령층에서도 돼지고기, 소고기가 그 섭취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전 연령대 3세에서 5세, 19세에서 64세 다 돼지고기, 소고기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HCA는 야채 섬유질 또는 유산균의 그 세포, 요거트에 있는 유산균의 세포벽, 이것과 결합하면 돌연변이 위험성이 감소합니다. 특히나 야채를 같이 먹으면 이 돌연변이가 된 세포에 자가사멸을 일으켰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두 가지 연구 논문을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연구 결론은 국제암연구기구에서 붉은 고기는 2A군, 가공육은 1군 발암물질로 오래전부터 지정되었고, 그 붉은 고기, 가공육, 이 고기가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위암의 위험도를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기를 소량이라도 매일 먹는다는 것은 대장암 위험이 증가한다. 그리고 현대인의 육류나 가공육 섭취량의 절대량이 너무 많다는 그런 연구가 나왔고, 즉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콩, 두부, 된장,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더 드시면 되겠죠. 특히 이런 삼겹살을 튀겨가지고 또는 구워가지고 술과 함께 먹는다면 발암 위험성이 가장 최고로 올라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장암 발병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3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요리 방법으로 튀기거나 굽지 말고
물에 삶거나 찜 요리로 하시면 방금 전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97%까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채소의 섬유질이 발암물질과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는 식사 직후에 비타민C를 먹는 것입니다. 식사 30분 후가 아니고 식사 직후입니다. 그러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위의 산도를 증가시켜서 소화 속도도 빠르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신다면 대장암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선정성 용종으로 절제하신 그런 분들은 1, 2년마다 내시경을 해야 합니다.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40대 이상은 증상이 없더라도 3년마다, 50대 이상은 2년마다 통상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일생 동안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약 40%에 육박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합친 숫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암은 이제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암에 걸린 그 고통은 걸리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는 매일 이 아픈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 무섭고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맛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제가 말씀드린 참고하셔서 조금씩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